성수동에서 시작된 지식산업센터 열풍은 수도권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제약이 많고 까다로운 아파트 공사에 비해 지식산업센터는 허가도 잘 나오고 민원도 적은 편한 사업처였습니다. 태영건설 역시 지식산업센터 10곳에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당산에도 그때 2020년도인가 분양을 또 했는데 그 분양이 잘 됐어요. 당산동께. 구로동까지 분양을 이제 3탄으로 또 태영건설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태영이 그러면서 이게 지산이 분양하면은 돈이 되는구나. 당시 건설사에게 지식산업센터는 돈 되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산이 투자 대비 수익이 좋아요.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아파트 짓는 금액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자재라든가 아파트보다 더 많이 안 들어가는 데였죠. 고급스러운 게 안 들어가잖아요. 욕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당까지 똑같이 매겨버리니까 수익성이 훨씬 더 잘 나오죠. 게다가 아파트는 완공까지 4, 5년이 걸리지만 지식산업센터는 2, 3년이면 끝납니다. 사업을 개발하는 시행사에게도 지식산업센터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익률이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통 한 7에서 한 10% 사이의 수익이면 크고 볼륨이 크다 보니까 큽니다. 액수가. 그걸 보고 시행사가 사업을 했는데 점점 이제 분양가도 올라가고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한 15%대까지 급증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부지 개발에 더욱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성수동 땅은 매입 경쟁이 치열했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2022년 한 시행사가 업무시설 개발을 위해 매입한 이 땅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이게 평균 단가가 1억 6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조금 비싸게 좀 샀다고 생각은 들어요. 성수동 거의 최고까지 갔으니까요. 여기가 정신없이 오를 때였는데도 그때 당시는 좀 비싸게 샀지. 그 당시 1억이 안 됐었어. 1억 5천이면 5천만 원 넘게 해서 분양을 해야 돼. 그건 일반 아파트부터 있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 자금 대부분을 시행사는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PF입니다.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브릿지론이라는 1차 PF로 시행사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때 금융사는 시공사의 채무 보증을 요구합니다. 이후 시행사는 분양을 진행하고 다시 본 PF를 받아 이자가 비싼 브릿지론을 갚고 공사비를 마련합니다. 준공과 함께 분양 대금이 완납되면 시행사는 본 PF를 갚고 사업을 청산합니다. 분양이 잘 됐을 경우 PF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같은 것들은 분양해서 들어오는 계약금, 그 후에 들어오는 중도금으로 이제 공사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돼버리면 어느 시점부터 자금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죠. 분양이 안 되면 본 PF가 막히고 브릿지론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빚은 보증을 선 시공사가 떠안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거주 부동산 PF도 현재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초기 단계인 브릿지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브릿지 단계에 있는 자금들이 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수많은 고금리 이율로 쌓아왔던 PF 자금이 상환받을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개발의 주체들이 너무 과한 개발 수익을 기대를 해봤고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고 또 시공사들이 어떤 보증을 해주고 금융사들과 증권사들이 뛰어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PF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결국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태영건설 역시 채무 보증을 섰던 PF가 문제가 돼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 태영건설의 PF 보증 규모는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PF는 비단 태영건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중견건설사가 참여했던 지식산업센터 현장.
원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야 될 부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처음 분양한 상태 그대로 그냥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주. 분양 후 2년이 지났지만 연면적 13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현장엔 모델하우스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는데요. 이 그 아파트 브랜드잖아요. 그 아파트 뭐 그래서 건설사 뭐 튼튼하다 유명하다 뭐 이러면서 홍보했었죠 그때. 근데 안에 상한들이 뭐 가득 찼었나 봐요. 네, 안에 막 가득 차 있었죠. 분양 당시 열기는 뜨거웠지만 실제 분양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공에 특화된 시스템과 클래스가 다른 신개념 온라이브 오피스의 시작. 비즈니스를 위한 완벽한 프리미엄. 저조한 분양 실적 때문에 본 PF 대출이 막혔습니다. 문제는 당시 분양받았던 사람들에게 시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 분양가는 한 5억, 그다음에 평수로 치면은 한 40평짜리를 2개 계약을 했죠. 계약금은 한 10%니까 한 1억 조금 넘게,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자 시행사에 수차례 문의를 했다는 권영재 씨. 공사하고 계신 거 맞냐고 그러니까 요즘 뭐 대출 분양이 좀 저조해서 뭐 PF 승인이 뭐 안 나서 지금은 시작을 못하고 뭐 내년쯤에 할 거예요 다시 뭐 이렇게. 그 다음 해가 됐는데도 공사를 안 하니까 시행사에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들이 없다. 권 씨는 시행과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건설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지금 중지된 게 아니고 연기가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튼 뭐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공사는 중지됐는데 계약금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본인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소송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자기 자본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대출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출 안 되니까 공사가 중지. 분양자들 돈은 이미 썼어. 없어. 끝. 우리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PF 문제가 비단 태형건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3, 4년 사이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서 토지 매입 비용과 공사비가 크게 올랐고 PF도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자 PF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부도 위기를 맞았고 치솟은 분양가는 온전히 분양받은 사람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